네, 백영찬 팀장님의 코너인데요. 오늘은 또 저희를 어떻게 해서 돈 벌게 해주실 겁니까? 네. 오늘은 좀 부담스러운 정보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. 예. 이제 바로 대출에 대한 이제 정보입니다. 예, 뭐 대출 스트레스. 영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. 근데 이거를 확실히 잡으면 정말 부자 되는 길에 가장 빨리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대출이라는 대출에 대한 게 관리법. 요즘 보면은 정말 약간 묘한 특징, 예전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 네. 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재테크의 수단으로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거든요. 이게 좀 많이 바뀐 행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. 부채라는 게 사실은 이제 양쪽 면이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양날의 칼이기는 한데, 우리나라 이제 그 현실을 좀 보면 좀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게 있는 게 우리나라 전체 그 가계대출 규모가 예. 1,000조가 육박했다고 해요. 네. 이 1,000조가 육박했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이제 대출을 다 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사실 이제 대출이 참 중요한 그 금융 수단이긴 맞습니다.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대출 받는 구조를 보게 되면 가계대출이라든가 뭐 기타 신용대출 받게 되면서 우리 얘기 듣는 뭐 하우스포 이런 것들 많아지고 예.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대출을 이제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이 대출을 이제 받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 대출에 대해서 좀 비테크적인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그렇군요. 현명한 대출 관리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. 생각합니다. 네. 현명한 대출이다 하면 딱 감이 와닿진 않는데 네. 현명한 대출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? 그렇죠. 뭐 현명하다고 하면 이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제 관리적 측면이 있는데 예. 대출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게 이제 신용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고요. 그만큼 신용 관리가 안 돼서 저신용자의 경우에는 대출 받는 금리도 높아지고 네. 대출 한도 자체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.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개인의 어떤 신용 등급별로 대출 금리가 정해져 있거든요. 실제 1등급과 10등급은 차이가 네. 대출 금리가 각 금융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적게는 10%에서 많게는 20%까지 차이가 나고요. 금리 차이가요? 네. 금리 차이가. 어. 네. 그다음에 등급에 따라서 신용 대출 한도액도 최고 5천만 원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그만큼 신용 관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정말 필요로 할 때 매우 곤란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고 많은 금융 비용 부담을 갖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신용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네. 흔히 우리가 뭐 주거래은행을 사용하고 신용카드도 좀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대출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. 예, 맞습니다. 제가 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 신용카드 사용 자체가 신용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건 뭐 전에도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?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을 정말 잘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또 우리가 은행을 이용하는 이유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을 이용을 할 때 뭐 돈을 단지 예금만 하시는 분들은 요즘 많이 없으시고요. 네. 정말 내가 필요로 할 때 돈을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또 이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융통할 수 있는 그런 활용 수단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은행을 이용하시게 되는데 네. 이 은행을 이용하게 될 때 은행은 그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제 대출 금리라든가 아니면 한도액을 정해주거든요. 거기에 이제 소득이라든가 아까처럼 말씀하신 신용카드가 그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신용 관리는 이유 불문하고 예. 반드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라 보실 예. 수가 있어요. 이게 또 이 신용 등급이라는 게 은행에서 굉장히 또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벌어질 때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렇죠. 은행에서 염두에 보는 좀 신용 상태는 어떤 것들이 있죠? 기본적으로 이제 신용카드 어떤 대출 내역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네. 그다음에 신용 조회를 얼마만큼 자주 많이 했었는가. 안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?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네. 근데 이제 꼭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신용 정보를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이렇게 합당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이제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기본적으로 또 이제 주거래행을 우리가 보통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그 주거래 은행의 어떤 그 실적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됩니다.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과도한 신용조라든가 그런 어떤 확인하는 것들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좀 이런 분들이 있어요. 무분별하게 보증을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런 것들은 은행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. 그런 것들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상환 범위 자기의 능력 벗어나서 이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 능력 어디까지인지 알고 은행에다가 손을 내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가급적 대출의 건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
불리하게 작용합니다. 네. 네,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. 그다음에 규모도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더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. 은행은 네. 이걸 다 보신다고 보시면 되세요. 네. 뭐 연체 같은 경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. 예, 당연히 연체 자체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리죠. 그래서 네. 저신용자인 경우 보통 우리 6등급 이하는 매우 상당히 불리한 그 위치에 서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체가 어떤 것까지 연체? 해당이 되는지, 연체가 어떤 네. 것까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한데, 뭐 휴대폰 요금 미납되고 이러신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? 네, 휴대폰 그다음에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 뭐든지? 보험료. 예, 일단 연체라고 하면은 상당히 부담을 갖고 내 신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렇군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신용 등급이 이미 또 하향 조정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네. 조치를 행하는 게 좋을까요? 올릴 수 있어요? 네. 그렇죠. 이제 방법이 없다 한다면 정말 아까처럼 부담되고 암울한 그 내용이 될 텐데 예, 예. 있습니다. 다만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. 저신용층으로 불리는 우리 7등급서부터 10등급을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네. 추가적으로 연체가 없도록 해야 저신용자에서 이제 벗어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속함이 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반드시 대부업체 고금리를 이용하시는 거는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은행이나 정부 정책금융으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서민 그 대출 금융제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등급에서 8등급에 속하시는 저신용자분들 네. 같은 경우는 연체 해결 자체를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. 아까처럼 각가지의 어떤 공과금이라든가 뭐 휴대폰 요금 같은 거 이런 것들 연체하는 거 사소한 것 같지만 이거 자체가 이제 없어야 신용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될 것 같고요. 과거에 그 잦은 연체 이력이 있으셨던 분들도 너무 이렇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이 네. 지금부터 잘 관리를 하시면 신용등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. 또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 급하긴 하지만 자주 많이 받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 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것이 신용등급을 높이는데 뭐 7등급에서 한 8등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유용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네. 9등급, 10등급도 어떤 좀 방법이 있을까요? 9등급, 10등급 많은 분들이 막 좌절하시는 분들이 예, 예. 있으신데 이런 그렇죠. 분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특징을 보면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시거나 그다음에 상환 능력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데 이런 분들에게 꼭 권면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안정적인 소득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확정적인 소득이 있으면 상환 능력 계획까지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9등급 이하라면 뭐 은행권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도 힘들죠. 신용대출 자체가 힘들고 네. 다들 이렇게 사실 마다하죠. 그죠?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게 심정적으로 많이 좌절을 하시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일단 지출 규모 자체를 또 최소한으로 줄이는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적은 액수라도 매달 안정적으로 수입을 확보하시면서 지출 계획 잘 짜시고 거기에 일부분을 상환하시는데 상환 계획들 잘 짜셔서 신용등급을 높이시는데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고신용등급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장 많이 빨리 올릴 수 있는 등급층이 그런 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그렇군요. 뭐 다양한 이야기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. 아무튼 신용 관리를 시작으로 상환 계획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는 것 오늘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. 네. 현명한 대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예, 일단 뭐 대출 자체가 뭐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. 누구나 네. 다 이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의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자기 수입 범위 안에서 대출금을 정하고 또 상환 계획 잘 잡아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갚아나간다고 한다면 은행이든 어디든 다 좋아하게 됩니다. 그래서 본인의 신용도 올라가지고 대출에 대한 부담도 많이 털어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계획이 중요하고 실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네. 참고하셔서 좋은 계획들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. 자, 오늘 하우머니를 통해서 알찬 정보들 얻어봤습니다. 다음 주에도 역시 많은 기대해 볼게요. 네.